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들 이제 실전 모의고사 강의 시작됐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선생님들 직접 직강에서 뵙지 못하고 또 우리 인강 들으신 선생님들도 9월부터 또 이렇게 실강에 나오고 싶으신 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때문에 인터넷 강의로 뵙게 됐습니다. 네, 이미 인강으로 계속 듣고 있었다 뭐 이러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도 이제 다시 또 원래도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선생님들이 안 계신 상태에서 마스크를 쓰고 강의를 하려니까 네, 왜 이래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선생님들 아마 오늘 오전에 문제가 올라가서 문제를 이미 풀고 저한테 메일을 보내신 분들도 좀 계세요. 굉장히 그 속도에 맞춰 보려고 애를 쓰시는 것 같아서 더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공부를 계속 지속하는 것 자체가 어, 선생님들 지금 1월부터 계속 하셨던 분들은 중간에 한번 슬럼프도 있었고 다시 좀 이제 회복이 되는 것 같았는데 또 막 힘들어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전까지 공부를 많이 못하다가 그래도 좀 이제 문제풀이부터 7, 8월이죠. 7, 8월 문제풀이부터 좀 내가 해보려고 막 했는데 막상 생각만큼 잘 되지 않고 또 답안지도 잘 못 써보고 그렇게 9월을 맞이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제가 왜 시작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매 강의의 시작은 오리엔테이션이고 우리가 워밍업이죠. 전체 그 분위기를 좀 같이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강의를 제가 할 때 저도 사실 많이 긴장이 되지만 선생님들의 그런 마음이 좀 녹아져야 같이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특별히 지금 이런 상황에 있잖아요. 이런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사실은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사실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같이 거기에 휩쓸려 버리거나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그다음에 이제 그걸 어떻게 다시 잡을 수 있는가 참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8월 중순쯤에 제가 한 14일경에 올려드렸던 것 같은데 90, 11월 계획 있죠? 우리 강의 계획이 다 선생님들에게 공지가 됐어요. 저도 지금 강의 계획서를 프린트를 하지 않고 그냥 폰에 있는 밴드에 올려드린 걸로 다시 봅니다. 8월 중순에 올려드렸는데 9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시험 전까지의 강의 계획이 9, 10월은 동영 모고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11월은 최종 모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한마디로 요약해서 뭐죠? 모의고사 본다. 자, 이미 7, 8월 달에 문제풀이 계속 했잖아요. 문제풀이를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일종의 모의고사의 방식으로 이미 해 오셨어요. 선생님도 참 열심히 하신 분들은 열심히 하시고 나름대로 애쓰고 따라오려고 그 몸부림을 치시는 게 참 느껴졌습니다. 저도 이제 강의를 지역 정신 하고 나서 잠깐 좀 휴식기였죠. 그래서 그 시간을 좀 보내면서 에스더 교수 이진 교수님이 강의 진행하시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엿보면서 선생님들도 계속 답안지 내시는 거 제가 다는 못 봤지만 굉장히 열심히도 그래도 하셨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전에 해왔던 모고 이제 문풀과 이제 90, 11월 이제 실전 모고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선생님들 느끼시겠지만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굉장히 시험에 가까워왔기 때문에 상태가 긴박해져요. 그래서 7, 8월 달에는 좀 몰라도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할만할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내가 시간이 남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9월 달만 돼도 8월하고 또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압박 속에 있다 보면 더 이제 막 불안이 증가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은 시간 안에 가장 중요한 게 공부는 당연히 하는 거죠. 선생님들 공부하는 걸 난 공부는 잘 안 되고요. 라고 뭐 공부 안 하는 것에다가 그냥 포커스를 두면 안 되고 공부는 당연히 하는 거지만 사실 이것과 동시에 또는 더 중요한 것이 흔들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 흔들리는지는 강의를 진행하면서 오늘 또 문제 속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부를 계속해서 꾸준히 일정하게 해가고 있으면 선생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으면 아주 성실하게 공부를 해가고 있으면 시간이라든가 양이라든가 그게 내가 목표한 대로 완벽하게 탁탁탁탁 가고 있으면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네, 정답은 네, 각자 다르다. 이렇게 해도 불안한 사람이 있고, 네, 점점 증가하는 사람은 그러면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네, 역시 또 각자 달라요. 반대로 이렇게 공부하는 양이 줄어드는 사람, 이건 뭐 물어보지 않아도 점점 더 불안하지 않겠는가.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서 이렇게 공부 안 하는 거 아닐까요? 네,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아무도 웃진 않으시니까 선생님들 아마 각자 강의 듣는 곳에서 웃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실전 모의고사는 그냥 세팅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전하고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차이. 자, 제가 이미 실전 모의고사부터 모고에 대한 강의 계획을 올려드렸었는데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약간 과목들의 그 정리해가는 뭐가 다르냐면 속도가 다릅니다. 우리 7, 8월은 지역, 정신 한 달, 성인 여성 아동 한 달, 이렇게 2달 동안 진행되는 코스였으면 지금 이제 실전 모의고사 9, 10, 11월이 있으면, 자, 선생님들 그 제가 자료 올려드린 걸 보면 강의 계획서 한 번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 보면 9월 첫째 주가 지역 정신, 둘째 주 다음 주가 지역 정신 성인, 그리고 셋째 주가 지역 정신 성인 여성 아동이에요. 그러니까 9월 제가 이렇게 써보죠. 9월 3일, 9월 10일, 9월 17일까지 가서, 물론 선생님들 뭐 9월 3일 오늘 시험 문제에 모든 지역 정신 문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음 주까지 간다고 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영역이 다 다뤄질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17일까지 가면 전 영역에 걸친 모의고사를 한번 본다 안 본다? 본다. 보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이전에는 한 달에 2과목 정도가 끝나는, 또 2영역 정도가 정리되는 그런 형태였다면 이제는 한 달 동안 전체 영역이 한 번 한 그 코스를 한 회독을 돌게끔 그렇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자체가요, 선생님들이 어쨌거나 긴장감을 가지고 계속 이 코스에서 좀 따라가면서 내가 부족한 영역들을 정리할 수 있게끔 그런 찬스가 된다,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그렇게 해서 9월달 한 달을 그렇게 가고 나면, 자, 10월도 마찬가지죠. 10월 8일 여성 아동 정신, 그리고 10월 15일 지역 정신 성인 여성 아동, 지역 정신 여성 아동. 그러니까 이제 파트가 2파트씩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10월 22일에 가서 지역 정신 성인 여성 아동. 그러니까 다시 또 세 주를 돌면 한 과목, 한 파트를 돌면서 전체 영역을 다시 시험 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 10월 29일, 11월 3일, 11월 5일, 그리고 11월 10일, 11월 12일 이후에는 여기는요 그냥 전범이에요. 전범인데 다만 거기 제가 이제 11월 3일부터 11월 5일, 10일, 12일까지는 그러니까 11월 달에 치는 4번의 시험은요 각 시험마다 메인이라는 걸 설정해 놨어요. 자, 선생님들이 메인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주도해서 더 많이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1월 3일은 지역 정신이, 11월 5일은 성인이, 11월 10일은 여성 아동이 메인으로 출제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선생님들 11월 3일은 제가, 11월 5일은 에스도 교수님이, 11월 10일은 이진 교수님이 주도해서 문제를 더 장악한다. 영역이 더 많이 출제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게 실제 시험에서도요. 각자 전공하고 또 관심을 갖는 영역, 출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그렇게 메인 출제자가 주도하는 영역에 의해서 문제가 좀 많이 갈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3가지 파트로 나눠지고 마지막 11월 12일은 알 수 없는 거죠. 전범위에서 다시 출제되는데, 자, 나름대로 굉장히 이 논리정연하게 선생님들이 이것을 구성해서 이제까지 그렇게 왔고 앞으로 남은 모의고사도요 그 방식으로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이 과정 속에 이 사이클 속에 계속 같이 이렇게 돌기만 하셔도요 그 안에서 정말 눈 감고 아무것도 안 보고 나는 공부 안 할 거야 막 이렇게 굉장히 막 열심히 그것을 거부하시지 않는 이상 계속 특정 영역이 특정 그 내용들이 반복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월부터 9월인데요 선생님들 밴드에 보니까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다시 보니까 또 새롭다. 그게 볼 때마다 새로운 게 참 재밌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네. 선생님들만 놀라운 게 아니고요. 저도 놀라워요. 저도. '어떻게 이렇게 계속 반복했는데 모를 수 있을까? 모르실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지만 비난이 아니고,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걸 반복해서 정말 머릿속에 장기 기억으로 가지 않으면 기억 안 나는 게 정상이죠. 자,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아 그럼 이제 해도 소용없구나.' 그게 아닙니다. 선생님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험 때까지, 시험 볼 때까지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돌고 있다. 계속해서 반복하게 된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자, 당장 오늘 이제 시험을 이제 선생님들, 저는 오늘 강의하지만 선생님들 오늘 시험 보신 분들도 있고, 내일 이제 해설 강의가 올라갈 때 문제를 풀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시간이 지나서 답안지는 못 내셨지만 강의를 들으실 수도 있을 텐데, 문제를 보시면요, 제가 해설 강의 하겠지만 결국은 반복되죠. 결국은 이전에 출제했던 것들을 다시 반복해 가는 것이 이번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테마입니다. 자,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을 한번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 선생님들 각자가 공부하시는 패턴이라든가 양상들을 한번 점검해 가고, 자, 왜 강의가 2달 단위로 항상 끊기냐면요, 1, 2, 3, 4, 5, 6, 7, 8, 이제 9월이죠. 자, 물론 여기는 이제 이론 강의하고 나서 여긴 전체를 한번 돌고, 여기는 이제 영역별 문제풀이로 한 바퀴 돌았는데, 이렇게 2달 단위로 끊기면서요, 선생님들 사실은 강의도 새로워지지만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그런 방식이나 공부에 대한 태도나 열정도 다시 한번 이제 리셋할 수 있는 시간. 이제 다시 처음부터 도니까 이전에 지나간 건 지나갔고, 제가 좋아하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지나간 건 그냥 의미가 있고요. 지금부터 다시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공부 잘 못했더라도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자꾸 지나간 거를 따지지 마시고. 이게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공부를 하면서도 이전에 지나간 거 안 한 걸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뭐 천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자꾸 지난 걸 바라봐야 별로 도움되지 않고, 현재 오늘 히어 앤 나우, 우리 실존주의에서 그러잖아요. 히어 앤 나우, 오늘 하는 거에 집중하셔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도 또 내 맘대로 뜻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만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새로운 하루가 주어지면 최선을 다해서 해 가시는 거. 그렇게 해서 시험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고 내가 차근차근 시험 날까지 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가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건 다른 건 장담을 못 하는데요, 선생님들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일정하게 공부를 하면서 강의를 따라오시고, 그쵸? 부족한 것을 다시 채워가고, 물론 지나갔던 문제들을 다시 보면서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몰랐었나? 오늘 또 나왔는데 또 틀렸네? 그러면서 막 마냥 기뻐할 수는 없잖아요. 또 틀렸어 막 이렇게 기뻐할 수는 없겠지만, 잠시 좀 실망스럽더라도 다시 또 오뚜기 같이 일어나서 공부를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제가 지난번 강의 계획 올려드리면서요, 모의고사 세부 일정에 따라서 알찬 스터디 플랜까지 짜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지금 이번 주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지역 정신은 절반을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계시기를, 아니면 오늘부터, 아직 이번 주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오늘과 내일 모레, 선생님들이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게 금요일일 테니까 금토일 3일 동안 지역 정신을 절반은 내가 정리하겠다. 절반을 정리하라면 어떤 부담이 오세요? 내가 절반이나 어떻게 정리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절반만 하면 되겠구나. 내가 정해진 영역에서 여기까지는 한번 진도를 빼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시고, 그 다음 또 다음 주에는 나머지 부분을 하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같이 그 계획서를 가지고 돌아가면 좋겠다라고 이 연사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들 안 보이지만 박수를 치시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자, 그렇게 해서요, 일단 9월 한 달을 돌면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사실은 이제 코로나가 좀 좋아지면 선생님들 이게 무박 2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뭐 밤새도록 공부하는 뭐 온라인 이런 건 아니고요. 오후에 공부하고 그 다음날 오전에 공부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뭐 인강으로라도 그렇게 마무리 좀 특강 내지는 쪽집게로 좀 문제 출제될 만한 것들을 정리하고 그렇게 가는 시간을 9월 마지막 주에 지역 정신에 관해서는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또 거기서 정리를 1회독을 하게 되니까, 그때까지 진행되는 모의고사 과정 안에서 우리 특별히 9월 달 지역 정신
1주차, 2주차, 이렇게 3주차까지 계속해서 가게 되니까 선생님들 잘 따라오시고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 자, 지난주까지 아마 에스더 이진 교수님하고 같이 성인 여성 간호학 분량 많잖아요. 그쵸? 네, 그거 하시느라고 굉장히 애쓰셨을 것이고, 지금도 끝나지 않았을 텐데, 네, 지금 또 지역 정신이 시작되는데 막 성인 여성 아동 어떻게든 막 이걸 내가 끝내고 지역 정신 갈 거야 이러지 마시고 잠시 이렇게 살짝 내려놓으시고 다시 또 보게 돼 있습니다. 몇 주 안에. 그러니까 지역 정신으로 넘어와서 또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가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그래서 그 계획서를 뭐 이미 뽑아가지고 붙여놓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9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는요. 제 경험상 선생님들 강의의 그 흐름에 그대로 같이 따라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강의가 진행되어지는 그 흐름, 이번 주에 강의에서 실전 모의고사의 영역이 뭐다. 그럼 그 영역을 내가 나름대로 꾸준히 좀 차분히 공부하고, 그리고 겸허하게 시험을 보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 다음 주 준비하고 이렇게 계속 가시면 그게 가장 안정적이지 않나.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그러잖아요. 지역 공부하면서 정신 걱정하고, 정신 공부하면서 성인 걱정하고, 성인 공부하면서 여성 아동 가장 어리석은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시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게 최적의 효과를 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 모의고사 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들어가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전에 영역별 문제풀이에서도 이미 문제가 딱 제시되면 그 문제에 대한 해설을 강의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렸는데, 자, 선생님들 9월, 11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90, 12월에는 지금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목요일날 직강 강의가 있고 직강 강의, 인강 강의 할 거 없이 공이 문제 자료가 목요일날 올라가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모의고사 2교시, 3교시를 받으셔서 2, 3교시 문제를 받으시면 가능한 한, 자, 선생님들 이거는 상황이 개별적으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능한 한 목요일날 푸세요. 이제 뭐 인강은 목요일, 뭐 직강은 목요일, 인강은 금요일 이런 게 아니라 선생님들 가능하면 목요일날 모의고사 푸시고 그렇게 해서 금요일까지는 보내주시면, 지난번보다 우리 7, 8월보다는 답안지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제가 피드백하는 그 텀을 좀 당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부담이 되실 수 있겠지만 개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뭐 불가능하다 그런 경우에는 예외로 좀 봐드리겠지만 가능하면 목요일날 문제를 받으면 금요일까지 문제를 푸시고 금요일날 다 답안을 보내시면, 잘 들어주십시오. 금요일에서 늦어도 주일까지 제가 일요일까지 다 답안을 채점을 할 겁니다. 선생님들 보내시는 직인강 답안 전체로 채점을 해서, 자, 채점 결과, 통계, 평균, 표준 편차, 그리고 문항별 분석. 자, 이거 매년 제가 하던 거예요. 그래서 제시를 해드리고 그러면 당연히 선생님들 각자 개인이 받는 답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답안에 보니까 지난번 여성간호학의 답안 피드백에서 이진 교수님이 이미 막 답안에 점수를 막 써주셨더라고요. 네, 저는 7, 8월까지는 선생님들 그렇게 안 해요. 7월 달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네, 아마 8월 달은 이제 마지막 실전 모의에 가까웠기 때문에 잘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개인 답안에 대한 점수가 부여될 것이고 나름대로의 위치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뭐 전체 몇 명이 시험 봤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략적인 통계 분포가 나오잖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그 통계 분포상에서 어느 정도 된다, 이것도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이제 제가 이거 제시를 하면서 항상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이렇게 제시를 하면 점수를 받아보면서 무슨 생각하죠? 나 너무 잘했네? 나 너무 못했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이런 표가 나오는데, 선생님들이 전체 평균에서 이쯤 계시는 경우랑 이쯤 있는 경우랑 여기 중간에 있는 경우랑, 자,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많이 하나 적게 하나, 그죠? 계속해서 더 늘어가고 있나, 뭐 때문에 달라진다고요? 각자 다르다. 받는 그 체감하는,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다 다를 수 있는데, 하지만 객관적으로 선생님들께 이 자료는 제시를 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참고하시고, 대략 나는 이 문제를 되게 어렵게 생각했는데 실제 정답률이 되게 높구나.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이걸 푼다고 한다면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구나. 뭐 이 정도의 생각만 하시고 패스.
네,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또 이제 시험을 봤는데 계속해서 뭐 상위 3% 이내에 든다. 나 공부 안 해도 되겠네. 그냥 수석하겠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네, 분명히 제가 내고 또 저희 이제 팀에서 교수님들이 같이 내는 문제가 퀄리티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공부한 것과 출제하는 것이 핀트가 맞아가지고 잘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대비하면서 계속해서 성실하게 공부를 해 가시는 게 필요하죠. 네, 그건 무시할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이런 이제 제시된 자료들을 기본적으로 실전 모의고사부터는 선생님들께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표준 답안이죠. 표준 답안. 예시 답안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예시 답안. 자, 이제 해설 자료로 나가는 것은 예시 답안은 아니에요. 해설 자료는 항상 이 문제를 출제하게 된 건 이러한 근거고 이러한 이유고 출제자가 해설을 하게 되잖아요. 출제자 아닌 사람이 해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제가 되어질 때 이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과거의 기출로부터 어떤 강론의 자료를 가지고 이 부분은 선생님들에게 직접 물어본 겁니다. 뭐 이렇게 문제를 내게 된 그 이유를 설명드리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자, 출제자의 답안과 선생님들이 실제 쓰시는 예시 답안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뭐냐면 선생님들 이제 출제 답안과 이제 제시되는 해설 자료의 내용을 워딩을 그대로 쓰고 싶어 하시지만 선생님들 이거 그대로 잘 안 써집니다. 7, 8월 달에 해보셨지만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강의하는 강의자들이 교수자들이 이제 나름대로 해설 자료를 쓸 때 강론서를 가지고 그 내용들을 워딩들을 만들어 오지만 쓰는 문장이라든가 단어라든가 이것들이 조금씩 달라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쓰려다 하면 너무 이제 어색해지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선생님들이 실제로 썼던 예시 답안을 샘플로 페이지를 나누어 가지고 그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바로 그날 강의를 하게 되면 선생님들 이제 답안지가 오잖아요. 그걸 이제 채점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표준문자 다 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차에 해당 그 예시 답안을 다음 주차가 아니죠. 그 다음 주차 내지는 선생님들 답안 피드백이 끝나는 시점쯤에 공지를 해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그걸 가지고 내 답안이랑 나의 답안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 중요한 건 뭐냐면 답안을 써보고 답안을 제출해 본 사람이 이 모든 과정에 지금 이제 진행되어지는 강의에 있어서의 7, 8월과 조금 달라지거나 조금 더 이제 추가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유익이 있지, 답안을 써보지 않은 사람은요, 물론 이제 뭐 이런 게 있구나 할 수는 있겠지만 별로 도움이 없습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선생님들이 각자가 최고의, 그렇죠, 정말 맥시마이즈 된 그런 효과를 보시려면 문제를 미리 보시고 문제를 풀어보고 해설 강의를 듣고 해당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살펴가는 방식으로 이후에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첫날이라 이런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자, 그리고 이제 뭐 지역 정신뿐만 아니라 성인, 여성, 아동 이렇게 이후에 보면 실전 모의고사 안에 영역들이 그 두 과목만이 아니라 뭐 전체 과목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저희가 시간을 잘 나누어서 제가 강의하다가 그 강의 내용이 끝나고 나면 바톤 터치하고 이제 다른 교수님 들어오시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게 선생님들은 아마 재밌으실 거예요. 시간이 바뀌었는데 다른 교수님 들어오시고, 그렇죠? 뭐 다시 내가 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없습니다. 하고 그 다음 교수님이 하시고 마지막 정리하고 이렇게 최대 3명이 들어올 거예요. 저희 3명밖에 없잖아요. 최대 3명, 최소 1명. 이렇게 강의가 계속 진행될 겁니다. 자, 선생님들 이게 힘든 여정이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꾸준히 꿋꿋하게 그리고 함께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즐겁게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오늘 이 카메라를 보고 강의를 하는데도 카메라 너머에 선생님들이 막 보이는 것 같네요.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 건 이건 뭐죠? 착각인가요? 환각이 아니라 착각이죠. 그렇죠? 착각인가요? 환각인가요? 헷갈리시죠? 네,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좀 이후 강의를 기쁘게 즐겁게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을 요 정도까지 하고 잠깐만 휴식했다가 바로 이어서 오늘 문제풀이부터 빠른 속도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